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금 힘드시죠. 그리고 최근 시장이 뭐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뭐 금리다, 또 그리고 뭐 무역 갈등, 또 네.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 그다음에 우리 환율, 또 뭐 다 부담이죠. 근데 사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심리가 조금 무너진, 그죠? 예, 그래서 공포 심리가 또 계속 공포를 부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점은 아마도 미국의 중간 선거 시점이 어떤 분기점이 네.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뭐 다음 주도 좀 변동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장에 어떤 공포감이 좀 있다 보니까 매도 세력들한테는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뭐 좋은 환경이겠죠. 그리고 시장의 어떤 공포를 더 조장하고 싶을 것이고, 불안감을 더 키우고 싶을 것이고, 그죠? 주말에 우리 증시가 하락 이제. 자, 한번 코스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지수대가 얼마냐, 2천 초반에 이제 와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 2008년도에 이렇게, 이때는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2011년도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장 컸었어요. 네. 단기적으로 얼마가 급락을 했었냐면 이때 25% 정도 급락이 나오고 반전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2015년이 좀 컸습니다. 그래 2015년 이때는 지수 2200에서 대략 한 18% 정도 급락했다가 이제 반전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대략 한 23%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5%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급락을 했던, 뭐 하락을 했던 이런 상황이라면 1900 초반에서 1900 중반, 또 2000 아래 이 정도에서는 저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악재가 그대로 다 해소되는 건 아니죠. 금리 이슈도 계속 될 것이고,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시점에서는 시장의 단기적인 저점 얘기는 좀 나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의 지수에 대한 저점을 사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뭐 정책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주말에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얼마가 하락을 했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2027까지 내려오면서 장중에는 뭐 한 2% 중반 정도 급락했지만 한 1.75% 정도. 네.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3.4% 이제 급락을 보였던 거죠. 자, 미국 증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안 나오고 플러스가 안 나고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자,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2.2% 이상 떨어지다가 절반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증시,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냐면, 어제 초반에 이제 보신 분들은 굉장히 흉흉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장중에는 쭉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죠. 자, 그러다 이제 결국에 마감은 한 2%대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왜냐하면 저가가 장중 최저가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좀 불안한 부분이고 공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양시장 줄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주말에 미리 매를 맞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월요일장에서는 반전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시장이 갭 상승을 크게 뛰는 거 좋지는 않죠. 오히려 보합 내지는 갭 하락해서 출발해야 전략 구강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이 어디냐, 뭐 명확히 사실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가의 매수를 잘 해도 좀처럼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죠. 심리가 조금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피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대응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다음 주가
변동에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또 월요일장에서 일단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하게 되면 사실 추가적으로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는 또 반전 가능성도 좀 열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과도한 낙폭 탓에 다음 주 초에 반등은 가능하지만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 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급락장 속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업종들을 보면 주로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IT 업종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나 경협주와 같이 그동안 이 시장을 대표했던 그런 주도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하나씩 한번 좀 봐드릴까요? IT 대표 대형주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4만 원 이제 초반까지 밀려 있죠. 물론 삼성전자 올해 이 연초부터 액면 분할 이후에 하락폭을 보니까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마이너스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면 한 15% 정도 급락한 거니까 사이즈 대비 따져보면 이 종목도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어떤 변동의 피크를 좀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은 이제 반도체 이쪽 업황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실적의 어떤 피크 얘기는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좋은 시기다. 정점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이익이 늘어났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큰 이익이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정체되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 정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4만 원 초반이나 4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 밸류에 대한 매력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업황은 둘째 치고.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실적의 어떤 피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난 그 SK 하이닉스 8, 9만 원대 사실 여기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좀 드려왔고요. 다만 지금 이제 6만 원 중반대에 와 있는 이 주가 수준은 네. 실적의 어떤 피크 얘기, 정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들은 과거에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은 사실 매도한다라기보다는 들고 가보는 게 맞겠고요.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6만 원 초반이나 6만 원 이탈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개인적으로는 매수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이것이 이제 10만 원을 돌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영역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수준이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랑 같이 이제 매치를 시켜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전기차,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 이 삼각 섹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가장 주목을 받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은 좀 안 깨진 종목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가 안 깨졌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흑자 전환,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 최근 들어 아무래도 전기차는 내년도 더 전반적으로 적국의 어떤 규제라든지 완화라든지 어떤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겠죠.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의 피크가 어디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낙폭이 좀 적은 상황이고 아직도 그 흐름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고 오히려 만약에 20만 원 깨져도 저가 매력은 좀 생기는 구간이나 지금 가격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SDI도 하락 시에는 저가 매력이 좀 생길 것이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이미 낙폭이 커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면 반전이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올 연말이나 내년 한 1분기 이전에는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올랐어요. 연속해서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건 한 2000% 중반대 올랐고 좀 덜 오른 건 한 7, 800%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전기. 자, 이거는 이따가 뭐 우리가 시간상 계산 좀 빼버리고요. 너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제약바이오는 사실 작년 연말에 이제 피크를 좀 보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예, 셀트리온. 자,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하는 이제 금리를 차례 올리게 될 건데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이 이제 이 연구 개발비를 많이 조달을 하죠. 저금리 네. 상황에서 많이 조달을 해서 투자를 R&D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꺼번에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큰 돈, 목돈을 챙긴단 말이에요.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상승기에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당연히 이런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임상 결과들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거기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이 대주주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어떤 시그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21만 원 선에 지금 있는데 20만 원 내지는 2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전 가격적으로도 뭐 저가 정도 수준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종목이 코스닥의 변동이나 이런 걸 다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이제 반전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조금 무거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반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전 나오고 하면 좀 줄이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은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 이후에도 한번 반전의 그림을 한번 그리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경협주들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아난티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런 시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첫 번째 싱가포르 그때가 이때였고요. 그것도 저가 기회였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중순 넘어서서 이제 2라운드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해드렸던 시점이 이제 바로 요 네모박스구가 그때서부터 올랐고, 그다음 폼페이오 방북 취소됐던 시점이 바로 여기 그때가 저점이었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한 가지 예외 상황이 뭐냐면 폭락 장세라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뭐 모멘텀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게 다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절정이 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엔 반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분기점이 개인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는 굉장히 조용하죠. 뭔가 주고받는 내용 없이. 미국은 사실 지금 관심사는 중간 선거예요. 트럼프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반응이 약할 것이고 뭔가 받는 것도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 선거 이후로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 7월 중순에 한 20일 정도 됐은 것 같아요. 이제 곧 2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라. 그때 이제 이때 시점입니다. 경협주들도 다 마찬가지. 물론 아난티가 가장 견조한데 다른 종목은 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쪽에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떤 승부처에 대한 저점 기회를 조금 노려보셨다가 아마 중간 선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반전 나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협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전기차의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승부처를 가지고 계시는 게 맞죠. 다만 이제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계시면서 그 종목들이 또 시장이 저점이 만들어질 때 한 번 더 승부를 보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거, 중간 선거 직후나 아니면 네. 이후에 한번 그 타임에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또 그동안 관심 종목으로 ETF 종목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같은 장세에서 ETF 매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TF 매매 전략 짚어주신다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뭐 가장 속 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 주식이 아예 없다. 그럼 올라갈 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레버리지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은 올라가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손실이 나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ETF 쪽에서 뭐 인버스가 인버스를 있겠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요거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지금 저점이다. 딱 얘기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시기를 말씀드렸죠.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이전에 뭐 직후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이후에는 시장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수를 쳐다보시는 분들 또 시장에서 가령 내가 만약에 시장이 향후에 반전이 나왔을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 소외받을 것 같고 지수 대비 그 상승폭을 못 따라갈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가만히 지수 레버리지를 보십시오.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시장이 저점 정도 될 것 같다면 그때 이제 매수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지수 반등기에 그걸 추종해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수 이상은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수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관심 섹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작정 지금 뭐 저가 매수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낙폭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기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IT를 가지고 있고 경협주를 가지고 있고 뭐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반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소외를 받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여기가 저점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쪽을 접근하시려는 분들, 코스피나 코스닥 쪽 레버리지를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분기점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별로 할 게 없죠. 주식을 저가 매수해도 지금 될 게 없고 그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인버스 쪽을 한번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요거는 잠깐만요. 코드 번호가 252670.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는 코스피가 1% 떨어지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되겠죠. 코스피가 1% 떨어지면 2% 반대로 오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5일선을 따라가고 있죠. 거의 급등주 올라가듯이. 이 얘기는 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5일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에 가까워지면 매수를 한번 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장기보다는 저는 단기로 5일선 매매를 하는 게 맞다. 만약에 5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버스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레버리지가 5일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파른 시장에서는 5일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상품이 있어요. 지금 코드 번호는 251340. 자, 이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1% 떨어지면 코스닥 150이죠. 1% 떨어지면 1%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지금 5일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5일선 이런 것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령 5일선이 깨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코스닥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감안을 해서 현물 쪽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ETF 쪽으로 한번 완충 역할을 좀 해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향후에 지수가 저점이고 저점을 만들고 반전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좀 어렵다면 지수 레버리지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레버리지와 또 인버스 이런 거 적당히 한번 이 구간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